농지연금에 관한 영상입니다. 농지연금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나 국민연금이 아니라 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에게 평생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은 부부에게 평생 지급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부부 성경으로 가입하는 경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하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시 연금성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농지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자유롭게 영농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고 정부 재원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넷째, 연금 채무액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연금 채무액이라고 합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여 연금 채무액이 담보농지의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 시 그동안 받은 연금 액수가 3억 원인데 담보농지를 처분한 가액이 2억 8천만 원일 경우 부족액 2천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다른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농지연금 채무액 부족분을 다른 재산에 압류나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담보농지를 처분한 가액이 3억 2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다섯째,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시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5조 2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한이 되면 다시 연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사용 시 재산 압류가 있을 경우 수령 농지연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소액 금융재산 및 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 기준과 연동되어 소액 금융재산 및 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면 보호되는 농지연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다음은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입니다. 먼저 대상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영농 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 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대상 농지는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농지법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전답 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을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됩니다. 셋째,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주소지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농지연금의 담보가 되지 않는 농지입니다. 첫째,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에 선순위 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도 그 채권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채권액이 수시 인출 한도 이하로서 수시 인출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국가 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담보가 가능합니다. 셋째, 해당 농지에 불법 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물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묘, 농가주택, 농로 사용 목적의 콘크리트 포장 등 영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넷째,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이 전체 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각자 지분만큼으로 각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곳이 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담보농지 평가 방법입니다. 담보농지 평가 방법은 공시지가로 산정 시 100% 인정을 해주고 감정평가로 산정 시 90%로 평가하며 농지연금 신청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농지의 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선순위 채권을 상환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가격에서 채권 최고액을 차감한 잔액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둘째, 수시 인출 한도 30% 이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수시 인출금으로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무 전액을 상환하고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 최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농지연금은 가입 당시의 담보농지 가격을 기준으로 농지가격 상승률 2.85%를 적용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도 한 번 설정된 담보농지의 가격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월지급금은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낮아지더라도 월지급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월지급금 지급 방식입니다.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지연금은 상한선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 후박형, 수시 인출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정액형은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전후 후박형은 월 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최대 20% 많은 월 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기간은 초기 월 지급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수시 인출형은 종신형 농지연금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으로 대출 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수시로 인출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간 정액형은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경영 이양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으로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받습니다. 은퇴직불형은 연금 지급기간 만료 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임대료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과 연계하여 자격 확인 후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지급 방식별 가입 연령입니다. 종신형과 경영 이양형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기간 정액형 중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 20년은 만 63세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급 우대 유형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지급금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둘째,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영농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는 월 지급금의 5%를 추가 지급합니다. 셋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자가 가입 시 임대 농지에 대해 산출된 월 지급금의 5%를 추가 지급합니다. 다음은 농지연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둘째,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입니다. 셋째,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입니다. 다음은 농지연금 월지급금 정지 사유입니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와 승계조건 가입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둘째,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셋째,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넷째,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섯째,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여섯째,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일곱째, 농지가 훼손되었거나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음은 가입 절차입니다. 농지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상담 정보를 입력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한 후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기다리면은 한국농어총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한국농어총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입을 위한 제출 서류입니다. 농지연금 신청 시는 신분증 사본, 담보 대상 농지 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입니다. 감정평가 시는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등입니다. 약정 체결 시는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입니다. 농지연금 가입 전 농지은행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 사이트에서 생년월일과 농지 가격을 입력하면 연금평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연금 사업 설명 확인서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농지연금 사업 설명 확인서를 숙지하시면 농지연금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전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